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년층의 운동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중년층의 운동 부족 비율은 35.4%로 OECD 평균 28.5%보다 높으며 일일 운동 시간 또한 대한민국은 17분으로 OECD 평균 22분보다 5분이나 낮은데요. 그 이유로는 주로 긴 근무 시간과 그로 인한 여가 시간 부족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근무 시간은 1900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7시간보다 약 134시간이나 더 많답니다. 하지만 중년에 더욱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짧게 세 가지 먼저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론 단순히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중장년층에 있어 단골 질병인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일주일에 150번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하면 심장 관련 질환의 발병률이 35%나 감소하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평균 5에서 7 정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두 번째로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비만과 연관이 깊은데요. 중년에는 특히 근골격계가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량의 감소로 인하여 체지방이 증가하여 비만이 되기 쉬운 조건을 성립하게 되는데요.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은 비만의 위험을 약 50%나 감소시켜준답니다. 마지막은 바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운동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OECD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이 30% 정도 감소한다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 또한 20% 감소한답니다. 하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자니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혹은 다시 운동을 시작하자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누구나 시작하기 쉬운 걷기 운동을 많이 추천하죠. 걷기 운동은 앞에서 이야기한 운동 부족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비만 문제, 정신건강 문제에 모두 도움이 되면서 몇 가지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쉽게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접근성이 쉬워서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이 따로 없이 바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다는 점과 장소의 제약 없이 사무실 앞에서 집 앞 공원에서 등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로는 비교적 달리기나 근력 운동과 비교하면 안전성이 뛰어나 운동을 좋아하지 않거나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부상 위험이 굉장히 낮으며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강도를 조절하기 쉽다는 점이죠. 마지막은 일상생활 속으로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출퇴근 시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활용하여 걷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추가할 수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앙성맞춤이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다 한들 걷기 운동도 제대로 된 자세로 수행하여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올바른 걷기 자세를 살펴보면 머리는 걸을 때 시선은 전방을 향해 주는 게 좋으며 스마트폰을 하면서 걷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오히려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답니다. 또한 등과 허리는 옆모습을 거울에 비추었을 때 엉덩이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허리 곡선이 C자가 되도록 하여주고 배를 내밀고 걷지 말고 적당한 긴장감을 준 채를 유지하여 주는 게 좋답니다. 발걸음은 약간 벌어진 11자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발이 땅에 닿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닿도록 하여 주는 게 좋으며 발끝이 벌어지는 8자 걸음은 무릎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걸을 때 단순히 보폭을 10cm 정도만 넓혀주면 더 많은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보폭이 조금 넓어지게 되면 허벅지와 골반 안정화 근육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 건강에 이점을 주게 되고 또한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보다 보폭을 10cm 정도만 넓혔을 때 뇌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학습력, 기억력, 언어 능력 등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5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